평론가님은 네. 한 20년 전부터 해설 쭉 해오셨다고 네, 했잖아요. 네. 이게 20년 전에도 이런 비중이에요. 상상도 못했죠. 그럼 그때는 20년 전에 야구장 가면 무서웠죠. 몰래 소주 다 반입해가지고 술 취하신 분들 안 넘어가지고 소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마산아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밈이 예, 밈이 돌아갔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야구장 가면 무서웠어요. 욕설도 많이 하고 술 취한 분들이 막 시비도 붙고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죽여라 뭐 이런 얘기가 그냥 막 들렸거든요. 도처에서 삼루 응원석 가서 거기서 뭐 일루 팀을 홈팀을 응원했다 이러잖아요. 거의 잊지를 못합니다. 옛날에는 거기에. 네. 그리고 선수들에게도 뭐 버스에 불 지른 것까지 있잖아요. 야구라는 스포츠는 인생과 참 많이 쏙 닮아 있다. 그러니까 마무리 투수가 팀의 감독과 팬들의 감독과 선수들과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승리를 지키러 마운드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마무리 투수가 마무리를 실패하잖아요. 그 팀이 역전하게 지잖아요. 네. 그럼 마무리 투수 입장에서는 정말 창피하고 굴욕적이고 네. 부끄럽고 네. 너무 힘들거든요. 믿음을 배신했으니까. 네. 근데 내일도 마무리 투수는 마운드에 올라가서 씩씩하게 공을 던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현실에 살고 있잖아요. 네. 뭐 좋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는 지금 블론 세이브를 하더라도 내일도 모레도 씩씩하게 공을 던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저희 이웃나라 일본의 야구 스타 오타니도 작년 12월에 LA 다저스와 거의 사상 최고액인 9천억 원의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 50홈런을 달성하면서 그 볼이 사실은 굉장히 이슈가 많았어요. 한 시즌에 단일 시즌에 50개의 홈런 그리고 50개의 도루를 동시에 달성하는 걸 50-50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걸 메이저리그 최초로 해냈어요. 근데 이 50-50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생각해봐야 될 게 지금까지 40-40 한 시즌에 40개 홈런과 40도루를 성공한 선수들이 실제로 오타니를 포함해서 오타니는 50-50이기 때문에 40-40은 당연히 돼 있죠. 그쵸, 그러니까 오타니 포함해서 6명밖에 없어요. 메이저리그 역사를 통틀어서. 1901년부터 메이저리그 통계를 뭐 조사하고 21년부터 기록을 체크를 해왔는데 50-50을 단일 시즌에 작성한 선수는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네. 홈런 타자는 발이 느리다. 이대호 선수 생각하면 되죠. 그 약간 좀 육중한 몸과 네. 그쵸. 힘이 세다. 그리고 네. 발이 빠른 선수는 홈런을 잘 못 친다. 그쵸. 좀 약간 삼성의 김지찬 선수 생각하면 돼요. 아주 작고 날쌘 돌이지만 그쵸. 홈런이 안 나오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를 오타니는 다 갖고 있다. 오타니의 계약이 이제 9,200억이라고 하는데 오타니가 50-50을 하면서 자신이 왜 이런 돈을 받아야 되는지를 거의 입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타니는 지금 현재 무상 재활 중인 선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발 투수 오타니가 있단 말이에요. 선발 투수 오타니는 지금 팔꿈치 부상 재활 중이거든요. 근데 타자 오타니, 그러니까 올 시즌은 오타니가 이도류, 그러니까 타자와 투수를 같이 하는데 올 시즌은 타자만 전념했더니 메이저리그 최초의 50-50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투수 역할은 안 시키고 올해는 투수를 못 하거든요, 지금 부상 아파서. 때문에. 와, 근데 그러니까 지금 부상 재활 중인 선수가 메이저리그 최초의 역사를 써버린. 부상인데 50-50을 달성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부상 재활 중인 선수예요. 투수 오타니는 재활 중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50홈런을 달성할 때 그 공을 주신 관중 네. 그분 그 야구공이 얼마까지 그게 또 지금 네. 논란이 좀 있죠. 야구공을 주울 때 영상을 보면 네. 야구공이 그러니까 그 관중석에 이제 테이블 아래로 들어가거든요. 네. 튀어서. 근데 관중들이 몰려가요, 거기서. 거기서 몰려갔는데 볼을 지금 갖고 있는 내가 잡았다라고 한 사람은 이걸 경매 업체에 넘겨가지고 경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경매를 지금 입찰이 진행 중인데 근데 14살짜리 소년이 원래는 내가 먼저 잡았는데 이 사람이 내 팔을 비틀어서 공을 뺏어갔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분쟁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양측이 지금 어느 정도로까지 합의를 했냐면 일단 경매는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자라고 합의를 하는 상태예요. 원래는 그 14살 소년 측의 변호인들은 경매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일단 경매는 하자.
근데 오타니 볼이 지금 오늘 현재 네. 23억 원, 우리 돈 23억 원을 지금 입찰가로 정해져 있거든요. 23억 원에 낙찰이 안 되겠죠.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근데 이 금액이 어쨌든 오타니 볼이 낙찰이 되더라도 오타니 볼을 주었다는 사람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큰일이네. 이 법정 소송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와, 근데 그게 이제 뭐 당사자들의 증언 외에 또 확인되는 뭔가가 거기가 테이블에 가려서 영상이 안 보여요. 목격자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프로야구 구단의 유니폼 유명한 게 뭐 LG의 유광 잠바라든지 그다음에 굿즈들도 상당한 수익을 좀 많이 가져다 주고 있다. 삼성라이온즈 같은 경우에 응원봉이 거의 완판이거든요. 응원복이라는 게. 응원봉. 아, 봉. 아. 네, 응원봉이 완판인데 지금 그 올 시즌에 프로야구 경기장을 가 보시면 네. 느끼겠지만 여기가 아이돌 콘서트장인지 아. 야구장인지 네네네네. 잘 구분이 안 되는 정도로 네. 응원 도구들이 많아요. 아. 다 굿즈들이거든요. 아. 응원 도구 판매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뭐 선수들 관련된 상품들 뭐 사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수들 이제 KBO 리그 선수 카드 아. 실제로 선수 카드가 한 편의점과 손잡고 선수 카드 제작 업체가 내놓은 적이 있는데 그게 거의 뭐 매진됐고 또 편의점마다 그 카드 있어요?라고 묻는 야구 카드. 네, 고객들이 몰려들 정도로 아.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죠. 사실은 제 아들이 그 네. 축구 카드라고 하는 거를 되게 네, 모으고 네. 있는데 초등학생인데 그런 개념으로 저희 한국 야구 선수들이랑 똑같아요. 네. KBO 리그 선수들 그러니까 카드들 모으고 있고 또 이게 소위 이제 스포츠 카드 재테크 시장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예, 비싸게 팔더라고요. 네, 해외는 그게 있기 때문에 네. 해외는 그 스포츠 카드 재테크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미국과 북미 같은 경우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어.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개념들이 서서히 이제 도입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훗날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재테크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죠. 그러니까 유럽은 아무래도 축구가 인기 많으니까 축구 카드 시장이 재테크 수단으로 도구로 이제 각광받고 있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 야구 카드 그리고 NFL 뭐 NBA 같은 뭐 그런 쪽에서 야구 스포츠 카드가 주목받듯이 우리도 역시 일종의 굿즈인데 그쵸. 이 굿즈가 리셀 시장으로 가서 네. 이제 뭐 재테크의 수단이 되는 그쵸. 뭐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죠. 그 야구 카드에 대한 판매 수입은 분명히 저작권료가 존재할 텐데 그것도 KBO가 가지고. 네, KBO도 일정 부분을 받죠. 그래서 KBO가 로열티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선수들과도 좀 나눠주고. 올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보면 눈에 띄는 그 굿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김도영 선수,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 선수의 유니폼 판매 숫자거든요. 김도영 선수가 유니폼 판매를 올해 특별판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7만 장이 팔렸어요. 그럼 얼마? 그 유니폼 한 장이 대충 가격이 얼마 정도? 한 장에 한 14만 원 가까이 보시면 돼요. 14만 원인데 7만 장이 팔렸다. 네. 근데 뭐 레플리카 말고 어센틱을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이 어센틱 7만 장이 팔리게 되면 선수에게는 유니폼 한 장당 2,500원 정도의 그 비용이 지급되거든요. 인센티브로 지급되거든요. 2,500원 곱하기 7만.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김동 선수가 올해 1억 원대 연봉을 받는데 1억 연봉인데 연봉보다 더 받네. 유니폼 인센티브가 연봉의 3배예요. 3배가 넘어요. 그렇죠. 대박이네. 선수가 갖고 가는 게 그 정도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럼 구단이 가져가. 아니 그거는 이제 유니폼 판매업체. 판매업체. 판매업체가 계약을 하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야구 굿즈 시장도 이제는 정말 그 규모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김도영 선수 유니폼 판매를 보면 느끼거든요. 우리 KBO 리그도 이제 굿즈 시장이 활성화되고 굿즈에 대한 마케팅이라든지 아이디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네요. 진짜 그래도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구단의 또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되죠.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구단 입장에서 보면 저 유니폼 제작 업체와 협상할 때 돈을 받잖아요. 네. 근데 그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장당 인센티브를 안 받거든요. 아. 그러니까 선수들 같은 경우는 로열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네. 로열티를 받는 게 초상권, 그쵸, 초상권의 문제가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로열티를 줘야 되는데 구단들 입장에서는 야, 일시불로 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앞으로 이런 그 김동현 선수의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 로열티 개념으로 계약을 좀 해야 될 것 그쵸. 같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시장이 열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작곡가들이 이제 저작권료를 받듯이 선수들도 이제 자기에 대한 저작권을 뭔가 받는. 아니 축구 같은 경우만 해도 네. 축구 같은 경우에 네. 그 나이키가 우리 축구 대표팀에 네. 유니폼을 제공하잖아요. 네네네. 우리 유니폼 입어주세요 하는 조건으로 1,000억 낸단 말이에요. 야구도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시장까지 열리면 선수들 연봉도 이제 구단에서는 또 많이 안 올려줘도 되고 어떻게 아니 또 보면 올라가죠. 더 올라갑니까? 왜냐하면 아 구단에 수익을 주니까. 선수와 구단은 동업자입니다. 같은 이해했습니다. 동업자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지금 그런 뭔가 포트폴리오들이 좀 바뀌어서 좀 구단들의 재정 상태가 좋아져서 이 한국의 KBO 리그가 좀 장기적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변화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24년 KBO 연봉 상위 네. 차트가 나오는데 저희 가장 잘 아는 류현진 선수가 이제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랑 계약을 맺었는데 연봉 기준으로는 대략 25억 원. 네. 근데 사실 이게 또 그 저희 키움에서 나간 이정우 선수 연봉을 환산했을 때 250억 원에 비하면 사실 좀 거의 10분의 1 수준이긴 한데. 뭐 유현진 선수가 작년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받았던 연봉 생각해도 많이 떨어지죠. 아, 그렇네요. 이제 아무래도 KBO 자체가 사실은 이제 메이저리그랑 이제 뭐 비슷한 연봉을 줄 수 있는 환경은 네.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선수들이 굉장히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인상 중인가요? 사실 선수당 운영비 중에 그 선수들의 연봉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선수단 선수단 연봉만 놓고 본다면 네. 전체 예산의 한 40% 이상 차지합니다. 40%에서 한 45%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네. 이 정도 차지하는데 이 비용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고액 FA가 네. 선수단 연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고액 FA 시장에 이 거품론을 주장하는 구단 관계자들도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자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FA 몸값은 계속 뛰고 있다. 이러면 다 같이 죽는다. FA 몸값을 좀 줄이자, 깎자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선수들 그쵸.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누군가는 그 가격에 선수를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 구단들이 있고. 그렇죠. 네. 자기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그죠. 스스로. 깎자라고 해놓고 내년에 FA 가격을 확 올리고 이런 모순된 행동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역대급 연봉인 거죠. KBO의 선수들이 저렇게 25억씩 받고 있는 게. 그렇죠. 뭐 일단 물론 뭐 이게 다 단연 계약도 있고 FA 계약도 있습니다. 박동원 선수 FA고요. 그리고 이현진 선수 같은 게 단연 계약 지금 돼 있고 구자욱 선수도 단연 계약이고 고영표 선수도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KBO 리그가 예전과 달라진 게 옛날에는 1년 단연 계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FA가 되기 전에 단연 계약, 한 4년, 5년짜리 단연 계약, 6년, 7년짜리 단연 계약을 맺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연봉이 그에 대해마다 순위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봉은 전체적으로 상승했고 연봉을 체결하는 방식도 과거와는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누가 1위다라고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때 또 6년간 평균치로 또 왜냐하면 따지다 잘 보니까. 아시겠지만 네. 우리나라는 세금이 또 무섭기 때문에 세금에서 절세 차원에서 그쵸. 뭐 앞에 먼저 받는 걸 뒤로 미룬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쵸, 예. 계약금은 작게 뭐 이런 그쵸.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절세 구도까지 생각하면 저 순위는 큰 의미가 없다. 물론 뭐 한 5위 이하부터는 좀 다르겠지만요. 제가 평론가님께 세금 얘기를 먼저 듣게 될 줄은 제가 좀 직업적으로 스스로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맞죠?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1년 기준의 소득으로 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어디에 담냐에 따라서 이제 선수들이 부담하는 그렇죠. 세금 차이도 클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약금은 작게, 연봉은 많게, 그리고 기간은 쪼개서 그쵸. 이렇게 가고 있죠. 맞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절세의 전략입니다. 네. 기간을 최대한 나누고 균등하게 가져가는 그렇죠. 게 우리 한국의 소득세율이 누진세율을 택하고 네. 있기 때문에 계약금은 많게 하면 우리는 큰일 나죠. 그죠, 큰일 나죠. 네. 그럼 절반이 그냥 다 날라가니까 예, 쪼개서 가져가고 뭐 이미 근데 절반은 다 날라가실 연봉들이긴 한데 네. 참 그런 구장에서 이제 선수들도 사실은 그 충분한 보상을 받고 근데 이 야구 선수들은 보통 은퇴 시점이 한 몇 년 정도인가요? 요즘은 뭐 관리하기에 따라서 달라졌죠. 그러니까 과거에 뭐 송영길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야, 요즘은 우리 때에 비하면 야구하기 너무 좋지 않냐. 아, 내가 몸 관리만 잘하면 FA 대박도 터뜨리고 100억, 200억도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야구로. 우리 때는 상상할 수 없었는데 사실 선동열 감독 얘기 나옵니다. 한 김에 얘기를 하면 과거에 선동열 감독이 연봉 1억 원을 받았을 때 신문마다 도배가 됐거든요. 한국 프로야구 연봉 1억 시대 도래. 거의 신문마다 도배가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1억과 지금 1억은 좀 다르긴 네, 하죠. 많이 다르긴 한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 1억이면 사실 압구정에 아파트 2채를 산다고 하니까 뭐 다르긴 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때 1억을 돌파했을 때 그때도 구단들이 얘기했던 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때 해태였잖아요. 우리가 껌 팔아서 지금 야구단을 운영하는데 1억 원을 선수에게 주면 어떡하냐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논리가 안 통했잖아요. 선동열이라는 뛰어난 스타에게는. 너무 슈퍼스타셨죠.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으로도 구단 살림살이가 어려운데요. 안 통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의 뭐 고전처럼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야구의 흥행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선수들의 연봉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 될 수 있겠네요. 물론 뭐 선수 개인이 못해서 삭감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잘하는 선수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는 네. 사실 뭐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런 선수들이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일단은 기반이 돼야지 더 많은 FA 선수들이 그렇죠.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이 프로야구 1000만 관중 시대를 열면서 사실 이번에 올스타전 입장권 판매를 나이별로 분석을 해봤는데 20대 여성분들과 30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면서 사실 저는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이 야구를 보러 간다는 사실이 역전을 했죠. 그러니까 전체 올스타전뿐만 아니라 전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한 자료를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근소하게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성들이 그만큼 야구장을 많이 찾아주셨고 그리고 티켓 판매했던 업체들 분석을 보면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30대 여성이 1위 그리고 20대 여성이 그 뒤를 바짝 추격하는 근데 평론가님은 한 20년 전부터 해설 쭉 해오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20년 전에도 이런 비중이었나요? 상상도 못했죠. 그럼 그때는 어땠나요? 20년 전에 야구장 가면 무서웠죠. 옛날에 20년 전에 야구장 가면 술 반입 안 됐거든요. 근데 몰래 소주 다 반입해가지고 술 취하신 분들 안 넘어가지고 소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마산아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밈이 돌아갔을 정도로 그러니까 야구장 가면 무서웠어요. 욕설도 많이 하고 술 취한 분들이 막 시비도 붙고 그리고 아까 뭐 우리 회계사님 얘기하실 때 삼루 응원석 가서 거기서 뭐 일루 팀을 홈팀을 응원했다 이러잖아요. 거의 잊지를 못합니다. 옛날에는 거기에. 못 소위 말해서 죽여라 뭐 이런 얘기가 그냥 막 들렸거든요. 도처에서. 그리고 선수들에게도 뭐 버스에 불 지른 것까지 있잖아요. 맞아요. 막 버스 막 치고 막 그랬던 거. 선수단 버스 방화 사건도 있거든요. 한국 프로야구 초창기 역사에는. 그런데 어떻게 20대 여성들이 거기를 가요? 그렇네요. 잘 다칠 수도 있으니까. 불가능.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가는 데가 아니었어요. 옛날 야구장은. 약간 경마장 느낌이네요. 근데 지금은 정말 20대, 10대, 30대 여성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콘서트장을 막물케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거든요. 지금 야구장 가면 정말 흥겨워요. 흥겨운 게 뭐냐면 야구장에 갔을 때 떼창 있죠. 다 같이 떼창하죠. 그렇죠. 그다음 쉴 새 없이 응원가 신나는 노래들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몸을 흔들면서 응원하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 또 가까이서 볼 수 있죠. 그 선수별로 또 응원가도 따로 있고. 다 다르고.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를 이게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갓성비라고 할 정도로 너무 좋아요. 이분들이 볼 때는. 입장료가 어느 정도? 뭐 35,000원, 4만 원 내고 3시간, 4시간을 그렇죠. 지금 영화 생각하면 이게 더 가성비가 좋다고 보는 거예요. 콘서트 15만 원, 30만 원 비용 주고 가는 거 못지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래서 영화관 수익이 많이 안 좋아진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야구장이 하나의 거대한 그 콘서트장이 되고 있고 메이저리그 뭐 뉴욕 양키스라든지 아니면 축구 쪽에 이제 그 스페인의 프리메라리그 레알 마드리드 구단들 이런 구단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테마파크입니다. 디즈니랜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들어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우리 프로야구단의 그러니까 경쟁 상태는 지금 옆에 있는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BTS의 콘서트 아가 주 혹은 아이유 콘서트가 경쟁 상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렇게 여성분들이 그 프로야구에 관심을 많이 가게 된 주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변화의 주된 이유는? 일단은 이 젊은 선수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젊은 실질적으로 여성 팬들, 젊은 여성 팬들이 증가하면서 관중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사례가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 프로야구의 히로시마 도요카프 사례에서 나왔거든요. 그 2014년에 일본에서 올해의 신조어로 카프 여자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히로시마 도요카프를 응원하는 여성 팬들을 가리키는 신조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일본의 하나의 그 신드롬처럼 모든 여성들이 따라하는, 그리고 내가 히로시마 출신은 아니지만 도요카프를 응원하겠어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카프를 응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요미우리를 응원할게, 야쿠르트를 응원할게 이러면서 다 돌아서 다른 팀들을 응원하면서 일본의 평균 관중이 미국 메이저리그 평균 관중을 넘어섰던 적도 있거든요. 대박이네요. 근데 우리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일본 NPB가 카프 여자를 대변되는 이 여성 팬들의 폭발적인 증가를 통해서 메이저리그의 평균 관중을 넘어섰듯이 우리도 지금 폭발적인 증가를 일으킬 수 있는 기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20대, 30대 여성 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야구적으로 봤을 때 젊은 선수들이 많아요. 지금 뭐 대표적인 게 삼성 라이온즈 같은 구단인데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는 성적이 나쁠 때도 여성 팬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젊은 선수들이 이제 막 입단한 선수들이, 신인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모습에 어떻게 보면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모성애도 등장하고, 그리고 같이 커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지켜보면서. 근데 이 팀이 올해 2위까지 했네. 맨날 하위권에 있던 팀이 야구장에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처럼 되는 거네요. 선수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슬픈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부동산 가격, 집값 거의 폭등했잖아요. 그러니까 20대, 30대 미혼들 같은 경우에, 혹은 20대, 30대들이 결혼이란 출산을 포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이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면 좀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져요. 소비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깁니다. 그 소비할 수 있는 여유가 레저를 통해서, 야구라는 레저를 통해서 지금 소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좀 한국 사회의 슬픈 현실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부산 나오지만 뭐 부산의 롯데자이언츠에서 이런 분석도 좀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결혼이나 이제 그런 집 마련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다 그냥 포기를 해버린다고 가정하면 다른 소비 지출 여력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많아지다 아시잖아요. 내 집 마련이랑 육아 비용 빼면 대한민국에서 사교육비, 육아 이거 다 빼고 나면 다 삶의 질 높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요새 이제 딩크족이라든지 이런 신조어들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 이제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작용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회학적인 분석은 그렇고요. 앞서 야구적인 분석은 또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 통해서 어쨌든 좀 한국의 프로야구의 위상들이 좀 높아지는, 그런 관객들이 좀 더 풍부해지는 그런 또 좋은 작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좋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20대, 30대 여성분들이 지금 출산을 많이 포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지만 이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면 다 데리고 오겠죠. 그렇죠. 이제 굴비 엮듯이 쫙 남편 데리고 오겠죠. 애들 데리고 오겠죠. 그러니까 정말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죠. 너무너무 반가운 현상이죠. 한국 프로야구 흥행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는 20대, 30대 여성 팬들의 증가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얘기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평론가님께서 마지막으로 저희 KBO 보시는 팬들한테 한 말씀 전하신다면? 야구라는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야구라는 스포츠는 인생과 참 많이 쏙 닮아 있다, 빼닮아 있다라고 하거든요. 야구가 인생과 빼닮아 있다라는 말을 생각했을 때 야구 중에 이제 마무리 투수가 동점이나 역전을 허용했을 때 블론 세이브라는 단어 쓰잖아요. 블론 세이브라는 기록 혹시 아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마무리 투수가 팀의
감독과 팬들의 감독과 선수들과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승리를 지키러 마운드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마무리 투수가 마무리를 실패하잖아요. 그 팀이 역전하게 지잖아요. 네. 그럼 마무리 투수의 입장에서 정말 창피하고 굴욕적이고 네. 부끄럽고 네. 너무 힘들거든요. 믿음을 배신했으니까. 아, 근데 내일도 마무리 투수는 마운드에 올라가서 씩씩하게 공을 던져야 돼요. 아, 지금 우리가 어려운 현실에 살고 있잖아요. 네. 뭐 좋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는 지금 물론 세이브를 하더라도 내일도 모레도 씩씩하게 공을 던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도 참 위로가 되는 갑자기 아닙니다. 오늘 평론 이종훈 평론가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이 한국 프로야구의 발전을 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